국가보훈처의 선명한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그 7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덥다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만큼 가을이 참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생각해보면 계절의 변화도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평화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당연하게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은요, 강현근 국제협력 담당관님, 그리고 중앙대학교 철학과 손채빈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요, 국제보훈이에요. 근데 이게 보훈하면 사실 국가유공자에 관한 이야기들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국제적으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네, 먼저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6.25 전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했고 6월 28일에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대한민국 군사 원조를 결의했습니다. 유엔 군사령부를 창설해서 북한의 침략에 유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저지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몇 개국인지 아시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잘 몰라서 오기 전에 검색해보고 왔거든요. 근데 21개국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도 있고 22개 나라가 참전했다고 하는 글도 있어가지고 뭐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사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궁금하네요, 진짜. 네, 가장 마지막으로 독일이 최근에 유엔 참전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53년, 그러니까 휴전 이전에 의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의료 지원단이 도착을 한 게 휴전 이후인 1954년입니다. 최근 들어서 독일이 유엔 참전국으로 인정이 됨에 따라서 21개국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고 22개국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22개국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제일 최신 자료입니다. 그중 6나라는 의료 지원을 했고 16나라는 전투 지원을 했는데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총 195만 명이 참전을 하셨고 그중에서 4만여 명이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이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국제보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국가보훈처, 국제협력관실이 하는 업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언젠가 그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 용사들이 한국이 산악지대가 많고 날씨가 추워서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뭐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어려움이 그뿐이었겠어요. 그 유엔 참전군과 참전 용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는 건 정말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네요. 네, 국제보훈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단순히 보훈 사업을 넘어서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외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참전이라고 하면은 전쟁터에서 맞서 싸우는 것만 참전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의료 지원국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스웨덴과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이 6나라는 의료 지원을 해주었는데요. 이분들은 유엔군 소속의 부대원들을 치료를 해줬고 전쟁이 소강 상태일 때는 우리나라의 민간인들도 치료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휴전 이후에 서울에서 국립의료원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 국립의료원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거군요. 우리나라 의료기술이 지금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토대를 그 당시에 그분들이 마련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국립의료원 말고도 병원선을 파견을 했는데요. 병원선에 실려있던 의약품과 의료기기들을 휴전 이후에 민간 병원들에게 기증을 하고 다시 귀국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물자지원국으로서 40여 개국의 나라들이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전쟁 구호 물품 그리고 기부금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이 대한민국의 한가한 기적 뒤에는 이런 분들의 도움이 손길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훈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유엔 참전국과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감사와 위로 행사입니다. 생존 유엔 참전용사분들은 물론이고 실종 장병의 유가족까지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특히 유엔군 참전의 날이나 턴투어드 부산 국제 추모식과 같은 정부 기념식에도 이분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참전용사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그분이 아니 이 폐허였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굉장히 감격스러워하시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초청 행사를 진행하시면 감동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셰인모어 번스타인 씨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이분이 23살의 나이에 미 8군 육군 보병으로 참전을 하셨습니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참전한 병사들을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참전 용사분들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전장터에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이라니 진짜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음악이 만국 공통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참전 군인분들 중에서는 먼 여행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행사는 혹시 따로 마련된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6.25 전쟁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분들이 워낙 고령이시다 보니까 한국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유엔 참전국 현지로 찾아가서 현지 위로 감사 행사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에 전쟁 포로 실종자 확인국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곳과 연계해서 매년 위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미국 현지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유해를 기다려온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또 이분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또 필리핀 유엔 참전 용사와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평화음악회와 리셉션을 개최를 했는데요. 900여 명의 유엔 참전 용사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현지 위로나 감사 행사 이외에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두 번째는 유엔 참전 용사의 명예와 공훈을 선양하는 일인데요. 국가 차원에서 감사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 이분들의 공적을 발굴해서 정부 포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해외에서 벌이고 있는 위로 행사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포상도 공헌의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평화의 사도 메달 같은 경우에는 유엔 참전 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1975년도부터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굉장히 고맙게도 이 참전 용사 본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이 평화의 사도 메달을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평화의 사도 메달 전달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유엔 참전 용사분들이나 그 유가족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을 때 그리고 또 저희가 유엔 참전국 현지에 가서 감사 위로 행사를 열었을 때 그때 저희가 그 평화의 사도 메달을 직접 목에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참전 용사가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 안장되시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유해 봉안식도 거행을 하고 안장식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싸워서 지켜낸 대한민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밝히신 만큼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잠들 곳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그 마음과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조금은 느껴져서 되게 감동스럽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엔 참전용사분들의 후손들과 관련된 일인데요. 이 부분은 또 앞으로의 미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손들이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소중한 역사로 기억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행사가 바로 유엔 참전국 후손과 국내 대학생들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청소년 평화 캠프입니다. 6.25 당시에 맺어졌던 참전의 인연을 대한민국과 참전국의 미래 세대들이 함께 이어나가는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태국 현지에서 후손 교류 캠프인 비전 캠프를 개최를 하였는데요.
이 참전국 현지에서 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좋은 점이 자연스럽게 현지 국민들에게도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알릴 수가 있고 또 현지 국민들과의 우호 관계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참전국 중 저소득 국가의 참전용사 후손들에 대해서는 장학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이제는 미래를 위한 보훈 행사까지도 이렇게 많이 기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필수잖아요. 근데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보훈을 주제로요, 외국 정부와도 협력을 많이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유엔 참전국의 보훈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보훈 정책을 교류하는 국제보훈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전국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 보훈 제도를 설명하는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이집트에서 오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해당 국가들과의 새로운 협력 채널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야, 우리가 흔히 물자 원조 분야에서만 받는 나라에서 이제는 갚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훈 분야에 있어서도 받는 걸 이제는 나누고 되갚는 그런 나라가 됐네요. 네, 지금까지 보이스에서는 담당 사무관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서 설명해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국제보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내년이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엔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힘입어서 지난 70년 동안 전쟁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은혜에 보답하는 나라로서 더욱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요. 오늘 국제보훈에 대해서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채빈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국제 보훈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서 오늘 개인적으로 공부가 되게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전용사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강형근 국제협력 담당관님 그리고 손채빈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처의 이야기와 뉴스를 담은 보이스.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선명한 목소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